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자식들의 교육에 온갖 정성과 자원을 쏟아붓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합니다. 부모들은 심지어 자신의 뼈를 다 바쳐가며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이러한 희생이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들도 문제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만 잘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너희 둘만 잘 살아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정말로 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만 잘 살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재능을 나누며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자식들이 잘 살까 말까 한데 너희 둘만 잘 살아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정말로 이기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도 세계 1위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을 보면 대한민국은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138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부모님을 생전 찾아가지 않는 자식들의 수가 14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670만 명의 노인 중 140만 명의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가지 않는 자식들 중 많은 수가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둘만 잘 살아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자식들에게 부모를 신경 쓰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 노인들이 고립되고 빈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너희 둘만 잘 살아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재능을 나누며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특히 60대와 70대의 여성분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도 내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라는 말을 들으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결국에는 공장에 가서 힘들게 돈을 벌며 집안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살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잠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세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돈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수출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돈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지만 한국은 8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위만 바라보니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과연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산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의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젊은 사람과 바람을 피우며 아이들은 부모의 돈을 가지고 매일 밤 클럽과 바에 가서 놀고 가족끼리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따로 사는 그런 집이 과연 잘 사는 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집은 결코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퇴근 후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며 포옹하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그런 집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집입니다. 실제로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를 몰고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건강, 친구, 돈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에 꼭 줄여야 할 것들을 5위부터 1위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듣고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위는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친구란 나와 정신적으로 잘 맞는 한두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홀로 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감하시거나 또는 그것이 부러웠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혼식당이나 상가 조문에 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되는 것 같아서 친구의 수가 곧 인간관계의 성적표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특히 꽃과 화환으로 가득 찬 복도를 보면 부러움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창회와 다양한 모임에서 총무나 회장 같은 역할을 맡으며 주말마다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손쉽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퍼블릴리어스는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성공의 정점에 서기도 했고 사업에서 실패하며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연락처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인맥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내 인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나요? 휴대전화 속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있지만 그 대다수는 한때 잠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거나 지금은 이름만 기억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곤 하죠. 젊을 때는 이러한 인맥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경조사 같은 일들도 과감히 줄이거나 불참하는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과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즐거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심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는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은 은퇴 후에도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남편에 대한 신뢰로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수백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에서 유혹하는 증권 투자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가 결국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친구는 평소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는 사건을 겪은 뒤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마음 아픈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쫓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위를 바라보며 더 높은 곳을 꿈꾸다 보면 스스로 자제력을 갖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경험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그 리스크는 더욱 커져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는 쉽지만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말처럼 욕심을 부리기는 쉬워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고 자연과 벗삼아 사는 것이 중요하며 욕심이 들어설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3위로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반찬 한두 가지와 김치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사 패턴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보다는 반찬의 종류가 적어지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습관이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 열량의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섬유소 섭취량은 많지만 비타민 D와 같은 미세 영양소는 부족한 현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다양한 미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이러한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주요 식품군의 골고루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식품군은 곡류, 단백질, 채소류, 과일류 그리고 유제품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소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90세, 100세의 장수 어르신들은 대체로 소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화가 불편하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끼를 고집하기보다는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적게 먹을 때는 전체 열량을 줄이더라도 필수 영양소 중 하나라도 결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은 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신체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의 발생 및 예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셋째, 약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생기고 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무턱대고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특정 부위에 좋다고 알려진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종종 자신의 과거 무용담이나 자식 자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똑같고 70세가 넘으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 똑같으며 80세가 넘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산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가장 대우받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전직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방문할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국의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륜이 쌓이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져서 어떤 것이 시행착오인지 어떤 것이 지름길인지 파악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 이는 어른다운 어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비난의 글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쓴 글을 소개하자면 그는 취업 준비를 위해 시립 도서관에 자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도 어른들은 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해도 대부분의 어른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여러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들을 충고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축적되고 아는 것도 많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간섭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젊을수록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나이든 사람의 조언이나 경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왜 저걸 못하나 하며 속으로 불만을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보다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말을 아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기 쉬운 4가지 나쁜 말 습관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잔소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소한 일에도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잔소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대화 습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잔소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한 번 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할 때 이전에 이미 했던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더 원활해지고 상대방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푸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하소연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그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려움을 적절히 표현하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고집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층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평생 동안 형성된 가치관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장자로서의 의식이 강한 경우 의사소통에 많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있거나 누워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거나 움직이기 싫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운동 부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신체 활동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복부 근육이 약해지고 그 결과로 뱃살이 나오거나 복부 혈류가 감소하여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몸은 단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와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에도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9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을 보면 편안하게 누워 쉬는 것보다 오히려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여러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단 30분만 줄여도 신체 활동을 늘리거나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건강 시스템 전문가인 도이 로젠버그 박사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통증을 겪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는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노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65%에서 80%를 앉아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이에 따라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체 기능이 약하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력을 향상시키고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애완동물을 산책시키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즐겁고 흥미로운 활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결국에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미국 헬스라인닷컴에서는 하루를 보다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팁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끼니와 간식처럼 틈틈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서서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치 강철이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녹슬듯이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나의 노년기는 나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악보에 비유하자면 각자의 인생은 그 악보 위에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낙천적인 행동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동행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인생이라는 오선지 위에 각자의 방향과 가치를 음표처럼 먼저 나가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멋진 교양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처럼 자식들의 교육에 온갖 정성과 자원을 쏟아붓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자식들의 교육에 투자합니다. 부모들은 심지어 자신의 뼈를 다 바쳐가며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이러한 희생이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부모들도 문제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둘만 잘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너희 둘만 잘 살아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정말로 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만 잘 살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재능을 나누며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자식들이 잘 살까 말까 한데 너희 둘만 잘 살아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정말로 이기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고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도 세계 1위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을 보면 대한민국은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80세 이상 노인 10만 명당 138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부모님을 생전 찾아가지 않는 자식들의 수가 14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670만 명의 노인 중 140만 명의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가지 않는 자식들 중 많은 수가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둘만 잘 살아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자식들에게 부모를 신경 쓰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 노인들이 고립되고 빈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너희 둘만 잘 살아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재능을 나누며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특히 60대와 70대의 여성분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도 내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라는 말을 들으며 희생을 강요당하고 결국에는 공장에 가서 힘들게 돈을 벌며 집안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살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잠비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를 보지 말고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세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면 사 먹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돈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경제가 좋으니 안 좋으니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수출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돈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지만 한국은 8배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위만 바라보니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과연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산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니는 집이 정말 잘 사는 집일까요? 그 집의 아버지는 매일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젊은 사람과 바람을 피우며 아이들은 부모의 돈을 가지고 매일 밤 클럽과 바에 가서 놀고 가족끼리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따로 사는 그런 집이 과연 잘 사는 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집은 결코 잘 사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잘 사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퇴근 후 붕어빵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며 포옹하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는 그런 집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집입니다. 실제로 공원에 나가보면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벤츠를 몰고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건강, 친구, 돈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줄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에 꼭 줄여야 할 것들을 5위부터 1위까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을 듣고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위는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친구란 나와 정신적으로 잘 맞는 한두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홀로 지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감하시거나 또는 그것이 부러웠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혼식당이나 상가 조문에 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되는 것 같아서 친구의 수가 곧 인간관계의 성적표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특히 꽃과 화환으로 가득 찬 복도를 보면 부러움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창회와 다양한 모임에서 총무나 회장 같은 역할을 맡으며 주말마다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손쉽게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퍼블리리어스는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성공의 정점에 서기도 했고 사업에서 실패하며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연락처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인맥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내 인생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저장되어 있나요? 휴대전화 속에는 수많은 연락처가 있지만 그 대다수는 한때 잠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거나 지금은 이름만 기억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곤 하죠. 젊을 때는 이러한 인맥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경조사 같은 일들도 과감히 줄이거나 불참하는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정성과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즐거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심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는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은 은퇴 후에도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는 남편으로부터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남편에 대한 신뢰로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수백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에서 유혹하는 증권 투자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가 결국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친구는 평소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는 사건을 겪은 뒤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이 저에게도 마음 아픈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쫓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위를 바라보며 더 높은 곳을 꿈꾸다 보면 스스로 자제력을 갖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경험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그 리스크는 더욱 커져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는 쉽지만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말처럼 욕심을 부리기는 쉬워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줄이고 자연과 벗삼아 사는 것이 중요하며 욕심이 들어설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3위로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반찬 한두 가지와 김치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사 패턴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보다는 반찬의 종류가 적어지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습관이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전체 열량의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섬유소 섭취량은 많지만 비타민 D와 같은 미세 영양소는 부족한 현상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노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다양한 미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이러한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주요 식품군의 골고루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식품군은 곡류, 단백질, 채소류, 과일류 그리고 유제품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소식하는 것입니다. 특히 90세, 100세의 장수 어르신들은 대체로 소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물을 소화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화가 불편하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끼를 고집하기보다는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적게 먹을 때는 전체 열량을 줄이더라도 필수 영양소 중 하나라도 결핍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은 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신체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의 발생 및 예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셋째, 약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통증이 생기고 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무턱대고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특정 부위에 좋다고 알려진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종종 자신의 과거 무용담이나 자식 자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늘어놓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똑같고 70세가 넘으면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 똑같으며
80세가 넘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산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가장 대우받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전직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방문할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한국의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륜이 쌓이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져서 어떤 것이 시행착오인지 어떤 것이 지름길인지 파악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최근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이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사실 이는 어른다운 어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비난의 글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쓴 글을 소개하자면 그는 취업 준비를 위해 시립 도서관에 자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도 어른들은 혼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해도 대부분의 어른이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여러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부모님 세대의 사람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들을 충고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축적되고 아는 것도 많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간섭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을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젊을수록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나이든 사람의 조언이나 경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왜 저걸 못하나 하며 속으로 불만을 품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보다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말을 아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기 쉬운 4가지 나쁜 말 습관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4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잔소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소한 일에도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잔소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대화 습관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잔소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한 번 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할 때 이전에 이미 했던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가 더 원활해지고 상대방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푸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경제적 문제나 건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하소연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그들과의 대화를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어려움을 적절히 표현하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고집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층의 대화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평생 동안 형성된 가치관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장자로서의 의식이 강한 경우 의사소통에 많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있거나 누워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거나 움직이기 싫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운동 부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절반 이상의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신체 활동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복부 근육이 약해지고 그 결과로 뱃살이 나오거나 복부 혈류가 감소하여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몸은 단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속도와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에도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90세 이상의 장수 어르신들을 보면 편안하게 누워 쉬는 것보다 오히려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여러 연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을 단 30분만 줄여도 신체 활동을 늘리거나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건강 시스템 전문가인 도이 로젠버그 박사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성적인 통증을 겪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는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노인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65%에서 80%를 앉아서 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로젠버그 박사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이에 따라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체 기능이 약하거나 운동량이 부족하며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력을 향상시키고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애완동물을 산책시키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즐겁고 흥미로운 활동을 일상생활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맞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결국에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미국 헬스라인닷컴에서는 하루를 보다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팁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끼니와 간식처럼 틈틈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서서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마치 강철이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녹슬듯이 우리 몸도 움직이지 않으면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나의 노년기는 나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악보에 비유하자면 각자의 인생은 그 악보 위에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낙천적인 행동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동행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인생이라는 오선지 위에 각자의 방향과 가치를 음표처럼 먼저 나가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멋진 교양곡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